지난번 미션에서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간, 333, 공간, 디아도코이, 문화, 이즘과 흔적의 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대칭으로 오늘은 간다라라는 단어를 한번 다뤄보죠. Gandhara. 마쿠굽 기억하시죠? 북인도 역사는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씩 세 덩어리로 나뉘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덩어리 사이를 16대국 시대 마하야나파다. 그리고 이 기원 전후의 1000년을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굽타 왕조 순으로 대표 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전체 인도 아대륙의 왕조들은 훨씬 더 복잡한데 가장 유명한 것 세 가지만 익혀보시자는 취지고요. 마하야나파다 시대에서는 겐지스강 중류 쪽에 마가다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다 왕국에서 여러 왕조들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막판에 난다 왕조라는 데서 거의 이 북인도 지역을 통일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난다 왕조의 먼 반계 친척쯤 되는 크샤트리알 계급의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난다 왕조를 멸망시켜버리고 실제 북인도를 거의 다 통일시키죠. 그게 마우리아 왕조의 창건자인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고요. 이 마쿠굽은 5명의 왕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1대 3대, 3대, 1대 3대. 그런데 5명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 중에 동명이인이 3명입니다. 일단 굽타 왕조는 찬드라 굽타 1세, 찬드라 굽타 2세,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찬드라 굽타는 이 3명만 구분할 줄 알아도 돼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이 그 유명한 아소카 대왕, 아쇼카 대왕이고요. 쿠시안 제국의 3대 왕은 카니슈카 1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급의 명군 2명만 꼽으라면 흔히들 아쇼카하고 카니슈카 왕을 뽑는데요. 여기서 2가지 인사이트만 더 가져가면 마우리아와 굽타 왕조는 겐지스에서 시작돼서 위로 넓혀서 통일하는 거고요. 쿠시안 왕조는 저 위쪽의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와서 북인도 지역으로 확산된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인도 역사는 힌두쿠시 산맥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해하면 편하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개의 제국과 5명의 대표 황제 중에서 이 2명을 기억하시면 편해요. 석가모니께서 겐지스 지역에 퍼뜨리신 불교라는 종교를 아소카 대왕 때 전 인도 아대륙의 공식 종교로 확 번성시키고요. 카니슈카 1세로 대표되는 이 쿠시안 왕조에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퍼지도록 국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황제가 아쇼카와 카니슈카 1세고요. 굽타 왕조에서는 불교를 일부러 배척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인도에서는 점차 쇠퇴가 되고 그 자리를 드디어 이제 힌두교가 점점 채우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것을 시간의 축에서 보면 축의 시대의 대표 덫은 기원전 220년까지라고 했죠. 잠깐 대칭의 시대를 예습을 해보면 그리고 하는 김에 아예 기원 후에 2개의 덫을 추가로 놔보면 자 우선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직후부터 대략 140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왕조가 북인도 지역에서 난립을 하다가 쿠시안 왕조는 대략 기원 후 30년부터 한 기원 후 360, 70년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굽타 왕조가 쿠시안 왕조 막판에 나타나서 한 기원 후 550년 전후까지 가죠. 이 매핑에서 아까 말씀드린 5왕은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아쇼카 대왕, 카니슈카 1세, 찬드라 굽타 1세, 찬드라 굽타 2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융성을 했다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때쯤에서 쇠퇴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다라 양식이라는 것은 대략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쯤에서 융성기를 맞이하는 양식입니다. 즉 쿠시안 왕조 때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가장 전성기를 맞이를 해요. 그렇다면 지난번 미션에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 관련한 매핑을 다시 쫙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과 서의 느낌이 보이시죠? 잘 보시면 절묘하게 기원 전의 330년에서 30년까지의 프톨레마이오스 헬레니즘 시기 혹은 헬레니즘의 전체 시기와 쿠시안 왕조 간다라 미술의 시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서쪽 헬레니즘이라는 단어의 시간적인 매핑은 기원전 333, 동쪽 간다라 미술 전성기의 시간적 매핑은 기원 후 333 절묘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져가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적 매핑을 공간에서 보면 마하야나파다에서 가장 유명한 마가다 왕국의 하트랜드는 여기쯤입니다. 난다 왕조가 북인도의 두툼한 시옷자를 거의 다 완성할 뻔했으나 이때쯤에 서쪽에서 웬 젊은 괴물이 하나 쳐들어와서 펀자평원, 인더스강 유역을 포함한 북인도 서부 지역을 다 박살을 내버리죠. 그게 알렉산드로스죠. 참고로 이 난다 왕조의 먼 반계였던 어린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그 알렉산드로스의
왕조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혹은 꽂혀서 이 북인도 지역을 정복하려면 강력한 통일 왕조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우리아 왕조를 창건하고 실제 여기를 먹어버린 것이고, 이후에 3대 황제인 아쇼카 대왕 때 인도 역사 최초로 거의 대부분의 인도 아대륙을 통일한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간다라라는 단어의 공간적인 매핑을 떠올릴 건데요. 그 전에 기원전 330년에서 220년 사이의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시죠. 항상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볼 때는 정가운데의 파미르구원에서 시작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대략 블럭을 3개의 지중해 중에 2개, 1개 사이, 그리고 시르다리아강 및 힌두쿠시 산맥, 그리고 타림 분지와 하서회랑 동서쪽 이렇게 나뉘면 이 블럭은 대략 알렉산드로스가 확 정복을 한 다음에 디아도코이들로 나누어진 시기이자, 이 중간 지역에서 파르티아가 그리스 세력을 잘라먹은 시기이자, 이 동쪽 지역에서 고립된 그박 인그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북인도 지역에서는 마우리아 왕조가 이쪽 지역을 통일을 하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와 아쇼카 대왕이 나타나는 시기이고요. 저 서쪽은 로마 공화정과 카르타고가 경쟁하는 시기이자 대략 2차 삼니움 전쟁부터 한니발 사이의 시기고요. 이 동아시아 지역은 한창 전국시대의 끝물 시기, 그러니까 서부리그의 진 나라가 해문왕, 소양왕, 진시황을 거쳐서 최전성기에 도달하고 이 중원을 통일하던 시기이면서 기원전 330년의 대표인물 맹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편 여기에 다룬 영역 말고도 이 유라시아 벨트 전체 곳곳에서 다양한 문명과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죠. 특히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는 북방 민족들 스키타이, 토아라, 오손, 월지 등등등 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대칭해 시대에서 말씀 나눠볼 거고, 기원전 330년과 220년 사이, 즉 추계시대 가장 마지막의 한 세기 동안은 이 유라시아 벨트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눈에 조망을 해봤고요. 이제 진짜 간다라가 어딘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카우투아파, 키타 기억나시죠? 우리가 현대 국경선 기준으로 볼 때 파미르구원은 이 타지키스탄의 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미르구원의 서부를 박트리아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 이 중앙아시아의 나비에서 호라산 아래쪽이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힌두쿠시 산맥은 정확히는 선이 아니라 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 파미르구원 주위에 산세가 요렇게들 뻗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비교적 낮고 평평한 지역이 이렇게 안쪽으로 쑥쑥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요 들어와 있는 부분이 박트리아입니다. 대략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간다라 지역은 어디냐? 흔히들 간다라 지역은 박트리아 지방의 인도 쪽 맞은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 건너 맞은편이 아니라 산 건너 맞은편이죠. 즉 여기입니다. 다시 파미르구원, 힌두쿠시 산맥, 박트리아, 산 건너의 간다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타지키스탄 동부에 파미르구원이 있고, 파미르구원에서 와이파이처럼 힌두쿠시 산맥이 나오고 쏙 들어간 여기가 박트리아, 반대쪽에 쏙 들어간 여기가 간다라 지역입니다. 대략 간다라 지역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하고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요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 이 지역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아무다리아강,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 등등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일단 파미르구원, 힌두쿠시 산맥, 박트리아, 간다라만 확실히 각인시키고 지나가시죠.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아프가니스탄 국경선 와칸 회랑이 있고, 요 이쪽이 파미르구원과 힌두쿠시 산맥, 여기가 박트리아, 여기가 간다라입니다. 자, 이제 간다라라는 단어의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가 잡히셨으면 예술적 대표 이미지를 보시죠.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 혹은 그레코 부디스트 아트라는 단어는 싱크라티즘이라고 하죠. 문화적 융합을 대표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간다라 미술은 헬레니즘 시기보다 훨씬 뒤에 융성한 아시아에서 나온 불교 문화의 몸체에 그리스적 흔적이 입혀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박 인그에서 그박은 조로아스터교, 인그는 불교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간다라 지역을 포괄하는 이 인도 그리스 왕국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북인도 지역에서 불교는 부처님을 어떤 사람에 대한 조각으로 나타내질 않고 탑이라든가 법륜, 기둥 등등의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에서 뭐 제우스라든가 아프로디테 같은 여러 신들을 소위 헬레니즘 양식의 조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이 불교의 바디에 그런 표현 양식이 만나서 나온 게 바로 이 간다라 미술 양식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면은 곱슬머리에 약간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여기서 의상만 바꾸면 그리스 신들의 조각이라고 해도 좋을 디자인의 불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간다라 미술 양식입니다. 다시
간다라 미술 양식은 헬레니즘의 하위에 있는 미술 양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헬레니즘의 바디가 넘어왔다면 이 지역에서 불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 신을 표현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불교라는 바디에 그리스 표현 양식이 더해져서 혹은 합쳐져서 나온 헬레니즘과는 별개의 그리고 후대의 미술 양식이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번 미션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우연한 조우라는 나비 효과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일부에서 주장되는 천천천 마쿠급의 역사를 간단히 다뤄봤지만 이번 미션의 핵심은 이겁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단어의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333, 간다라라는 단어의 시간적 이미지는 기원 후 333, 쿠시안이랑 같이 간댔죠. 헬레니즘이라는 단어의 공간적 이미지는 세 개의 디아도코이,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간다라라는 단어의 공간적 이미지는 박트리아 지방에서 인도 쪽으로 힌두쿠시 산맥 건너편, 여기다 추가하면 인그, 쿠시안 왕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느낌은 이즘으로 대표되는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는 저 서쪽 동지중해 연안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이 동쪽은 그리스 문화의 흔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 그 대표적인 양식이 간다라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간다라라는 단어는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칭 개념이라는 것이 이번 미션에서 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미션에서는 이 동쪽의 간다라 미술 말고 서쪽의 헬레니즘 미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